2015년 1월 24일 토요일 5시 2분. 시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야기 할아버지의 새벽 종소리 4번째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 교사 아이들 폭행 사건, 인천 부평의 양모 교사의 어린아이 폭행 사건. 텔레비전에 그 양 선생이 역까지 몸을 돌려서 손을 이렇게 얹혀 들어가지고 확 내려친 그 영상이, 그러면 아이가 이제 조금 붕 떴다가 발랑 잡아서 다리가 반쪽 들렸다가 팡 떨어져요. 이 영상이 연속으로 아마 각 방송국에 전체가 방송된 걸 보면 적어도 100번, 200번, 300번 나왔을 거예요. 그 유치원은 폐쇄됐고, 그 아이들 엄마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맞아가지고 뚝 공중에 약간 떴다가 뚝 떨어진 아이가, 그게 나와 관계없는 남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다 내 자식이 맞은 걸로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공감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게 자꾸 눈에 어려서 그 눈을 찌른다고 하는 게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막 그랬어요. 그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 유치원은 폐쇄되고 교사는 이제 자격이 박탈되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그렇게 세게 때렸느냐?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간성 문제입니다. 인성. 제가 지금 인성 칼럼을 하고 있는데, 인간성이 미성숙 혹은 굴절된, 사람의 아름다운 그 성정이 많이 발달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이 악성이 있거든요. 동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동물성이 있거든요. 그 발전이 안 되면은, 그 부분이 발달이 안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맞은 아이, 셋이네요. 맞은 아이. 그리고 그 맞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유치원 측과 그 때린 교사. 교사는 지금 어떨까요? 교사를 편들으면 안 됩니다, 이때. 그러나 교사는 어떨까요? 교사는 한마디로 죽을 맛일 거예요. 또 이러다 보면 그 교사가 또 일을 내요. 뭐 자살을 한다든지. 일을 안 낸다고 할 경우에 그 교사가 또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사건이 커지고 그렇게 돼서 언론에 공개되고 그러면요, 스스로 그 엄청난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처의 농도는 때린 교사가 지금 아마 더 할 거예요. 맞은 아이만 내 자식이고 때린 교사는 내 자식이 아니냐? 그 뜻은 네 집도 딸이에요. 나이가 33살이라는데 33살이면 어른입니다. 어른도 철없달까, 인성이 잘못 발달된 어른 말아요. 노인도 그런 게 있어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10살이라도 인성에서 그 좋은 분야 성품이 잘 발달된 사람이 있고, 60이라도 인성이 거칠고 구부러지고 아집과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는 그런 인성이 있어요. 그 교사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저는 뭐 그렇게 33살 된 그런 자식이 없습니다만 다 컸어요.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은 또
내 자식이 저랬으니 저래서 언론의 문매를 맞고 자기가 봐도 참 자식이 인질범이 되는 수도 있고 살인범이 되는 수도 있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오늘 이제 2015년 1월 24일 토요일 새벽이 밝아오는데 벌써 부지런한 사람들은 운동하러 가고 등산 나가고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할 것이고 절에도 종도 쳤고 불도 북도 쳤을 테고 새벽에 잠시라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성 성장입니다. 인성 성장. 어떻게 자라나느냐. 성장 환경에서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 있죠. 관계 조절 장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여교사는 어떤 그 분노나 감정 조절을 장애라기보다도 덜 배운 겁니다. 아직 제대로 배우지 않아 그래요. 그런데 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 감사를 몰라 그래요. 나무를 봐도 내가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는 나무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돌도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자매라고 불렀어요. 새들도 나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나 새나 이런 걸 보고 나의 형제여 형님 동생 잘 있었는가? 그렇게 한다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이상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나 역시 별것 아닌 하나의 나무와 다름없다. 나도 큰 지구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의 모래알과 다름없다. 점과 같다. 우주에서 보면 이렇게 내가 창조되었고 나무도 새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솜씨이므로 그가 생명이 있어 새라면 동물이라면 사람이라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솜씨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먼저 태어났으면 나의 형이고 그가 암수 이렇게 구별해서 어쩌면 누님이고 오늘 여동생이고 그게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저도 뭐 부족하지만 그건 있어요. 어린이들을 보면 그 어린이들이 그 순간 내 어린이로 딱 보입니다. 내 손녀딸, 손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집 손자냐 손녀냐 이보다 내 손자다, 내 형제다, 내 자식이다 뭐 이렇게 보여요. 제가 아직 나무나 돌을 뭐 그렇게까지는 잘 안 보이지만 그게 이제 그 큰 창조의 세계를 알면 나무와 풀과 새와 돌덩이 하나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게 보여요. 백합화를 누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키우느냐.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도 성경에 있고요. 또 공중에 나는 새는 저건 뭐 어디 가서 눈 덮인 산에서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먹인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린이를 보고 내 손자, 손녀라고 생각하면 그 주먹이 안 날아가죠.
아직 철이 없어 33살이니까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어려서 일찍부터 사람다운 삶, 생각, 행동이란 무언가를 잘 생각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면, 심성이 성장 발달하면, 혹은 교육을 잘 받으면 그 어린이를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나무로 보이는 게 나무, 그냥 돌멩이, 남의 애들, 단지 그 말 안 듣고 밥 잘 안 먹고 옷 잘 안 입고 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지 않은 아이는 남의 애인데 내가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걔 엄마도 아니고 상대는 그냥 내가 얘를 가르쳐야 월급이 나온다. 그러니까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물건.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돈이 나오는 식으로 그 아이를 하나의 벌이 수단. 그 이상은 안 돼. 거기 나와서 내가 유치원에 나와서 그 선생, 교사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목적이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월급을 그래야 월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 입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근데 걔가 돈을 내게 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가르치겠는가?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교사 왜 되려고 합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교수 왜 되려고 하고요. 유치원 왜 만듭니까? 돈이 되니까. 거기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를 하면 월급을 타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까 제가 말한 큰 창조의 법칙으로 혹은 인간의 심성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돈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유치원 원생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내가 됩니다. 내가 돼. 내가 저 나이 때가 있었구나. 그 아이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나이 때는 음식을 가렸구나. 아하, 저 나이 때 내가 말을 안 들었구나.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교육이요. 무료 교육이 이게 미친 짓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세상에 정상인 사람은요, 공짜로 어디 가서 일을 안 해요. 공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돈도 벌어받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돈을 또 따라간다. 아이들이 많을수록 좋죠. 많이 받아서 그래서 월급이 많이 받으면 원장 수입 많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전부 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이제 세밀하게 쪼개지겠죠. 1%에서 100%까지 분배되겠죠. 아, 내 사명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돈이 1번이냐 2번이냐 할 때 돈이 2번이다. 글쎄요. 51대 49로 사랑이 1번이고 월급이 2번인 사람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우리의 후대들, 어린아이들, 유치원 학생, 유치원 원생들, 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99개고, 그러나 그래도 하나 그 중요한 월급이 있으니까 내가 유치원에 출근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양모교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아이들을 형제 자매 나의
자식 이렇게 보는 눈이 하나나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나 열이나 그건 모르겠죠. 그 자신도 잘 몰라요. 잘 보면 그 사람의 그 인성 지수가 보입니다. 몇 개가 되는가에서 이 사랑의 눈으로 보고 내 자식 손자 같이 보는 눈은 극히 적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고 하지만 그리고 애정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눈은 이런 심성은 발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방금 전에 뭐 원장한테 탱통 야단을 맞았는데 억울하게 야단을 맞았다거나 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갈라지자 그랬는데 나는 좋은데 갈라지자 그랬는데 그러지 말자 했는데도 단호하게 또 그러지 말자고 이야기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그 막 이제 면에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서 그냥 막 감정이 막 출렁거리고 사나워졌어요. 그 순간에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분풀이가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감정이 흐트러지면 며느리를 구박하고 며느리는 부엌에 나가서 강아지 배때기를 찬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뻐하던 강아지 배때기를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걸 다스릴 줄 아는 그것이 인성입니다. 인성은 근데 이렇게 출렁거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인성을요, 이걸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이걸 들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 잘못 들고 가면 이렇게 해서 덜렁덜렁 이거 왜 소리가 안 나? 소리가 날 거 아니야. 소리 안 나게, 물이 안 엎질러지게 이렇게 반듯하게 들고 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그걸 평상심이라 그러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딱 유지를 하는 거예요. 흘렁거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그걸 잘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 변심이죠. 변심. 좋았어. 잘했어요. 그 양교사도 처음에는. 아이들 막 끔찍하게 하고 코 닦아주고 옷 갈아입히고 톡톡 두드리고 이뻐하고 그게 더 많았어요. 보나 안 보나.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심사가 다 흐트러졌어요. 사나워졌어요. 화가 났어요. 이게 강아지 배때기 차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한 것을 이제 그 일시적인 그 충동, 화풀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변심입니다. 변심.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초심불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유치원 교사이다. 저도 그 젊어서 잘못한 거고 지금도 잘못하지만 그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미소 현규 운경이 희원이 소리 이런 아이들 오늘 만나네요. 토요일이니까 오늘 우리 세종인성학당에 다 모이는 날이에요.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볼 때 미국에 있는 우리 송경이, 송은이, 송년이, 대구에 있는 경찬이 이렇게 눈으로 그렇게 그보다 더 친손자녀보다 더 이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아이고 역시 저 남의 자식이야 이렇게 또 생각될 때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평상심에서 51%에서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항상 이것이 80% 90%에 내 자식이나 미소나 이렇게 90, 99 이렇게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내려가는 소리지. 팍 꼬꾸라지면 팍 꼬꾸라지면. 그러니까 한 번 실수를 해서 예를 들어 미소를 내가 그렇게 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0번, 10,000번 잘한 게 다 쏟아집니다. 그 미꾸라지 비유예요. 미꾸라지 비유. 요즘 아이들 미꾸라지 안 잡겠지만 미꾸라지를 열심히 잡아가지고 바켓에 이렇게 양동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달랑달랑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잡으니까 이제 막 많이 잡으세요. 밖에서 이렇게 거의 막 그냥 양동이에 냄비로 한 냄비를 잡았다 이게. 그런데 뭐 어쩌다가 한번 뒤뚱해서 넘어져서 눈바닥에 그 미꾸라지를 그 그릇째 내 던지면은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잡은 거 헛일이에요. 바로 인생이 이렇게 그 어떠한 안전이나 안보나 감정 충돌 이런 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화났을 때 효자 아닌 자식 없어요. 다 효자 효녀예요. 100에서 몇 프로냐 그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얼마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잘못하느냐 그거로 또 평가돼요. 평생에 쌓아온 공덕이 판사, 교수, 국회의원, 정치인, 참 박사가 2개, 3개, 한국, 미국 평생 쌓아놓은 그 지식 많으면 뭐합니까? 어느 날 그 성추행 한 번으로 그냥 다 쏟아내버리는 미꾸라지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서 유지가 돼야 돼요. 물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맞은 아이는 그거 잘 잡니다. 사실은 그 부모들도 상처가 본인보단 덜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맞은 아이는 내 자식이고 때린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둘 다 내 자식이라니까. 나이가 한 60, 70, 80 돼보세요. 자식을 한 5명, 10명 그렇게 키워보세요. 이런 놈 저런 놈 별놈 다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어요. 형제간에도. 그 교사하고 그 맞은 아이하고 형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순간의 실수로 그런 거냐 늘 그래왔느냐 그거는 이제 그 레벨의 문제. 그것이 99에 있느냐 55에 있느냐 35에 있느냐 그 인격이 이렇게 그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낮은 사람을 잘 설득을 하고 가르치고 알아듣게 해서 팍 지청구를 하면은요 그런 사람이 더 악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 선생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집 아이들 얘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 얘기예요.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학교 교사들. 차츰차츰 높여야 돼. 한 번에 그냥 쭉 올라가서 99에 영원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1, 2, 3, 4, 2를 다시 10로 쪼개서 1.1, 1.2, 1.1을 다시 써서 1.01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사실은 100점이 아니라 억만 개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다 내려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 이 레벨을 격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길러야 돼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교육이고 그것이 학자들이 연구할 학문인데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떻게 말 잘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고민 많이 해요. 근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말이 상대성이라서 내가 하는 말에 그래 그런 사람은 착하고 에이 새벽부터 뭘 떠들어 이렇게 하고서 예면하는 사람은 동물성이야. 다 그건 다 아니라니까.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뭐가 어립니까? 점수가 아직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70이 돼도요 소견이 그렇지 못한 사람 많아요. 아무리 몸집이 크고 그래도 그거하고 달라요. 소견하고 인성인데 박사 교수 그 관계 없어요. 사람에게 저 성추행하고 제자 손대고 이런 거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러니까 미꾸라지 남비를 쏟는 게 그냥 한순간인 거와 똑같아요. 그것이 교육에 의해서 되는데 그 교육을 맡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교사가 유치원 교사가 15만 20만 그래 된다죠. 그 15만 20만이 전부 다 유리를 자른 듯이 다 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71.1458이겠습니까? 점수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51점, 어떤 사람은 81점. 그러니까 그 15만이면 1에서부터 15만까지의 위치가 있어요. 사람은 다 틀립니다. 이렇게 다 틀려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막 추락하는 인성이 되지 않게 막느냐. 이런 것을 다스리는 것이 사실은 그게 학문인데, 학문이라고 그러면 의학도 학문이고 하지만 물리학도 학문이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이제 문학입니다. 음악, 예술. 그래서 문화 영역이 발달을 해야 돼요. 발전해야 돼요. 이런 어떻게 재미있게 알아듣게 하고 모든 교사들의 인격과 그것을 이제 양지라고 해요. 고전에서는 양지. 좋은 것을 아는 것. 그 양지를 높이겠느냐.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야단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막 나가지고 뭐 비판하고 비평하고 보다 저것들이 우리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뭔가. 그러니까 노래를 가르치면요 사람이 유순해져요. 부드러워져요. 가시가 많이 제거돼요. 거친 것이. 시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독서가 좋은 거예요. 마음이 하늘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거를 이제 천성이라 하잖아요. 천성. 천성의 질이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합되어 있잖아요. 무작정 착해라 이것만도 아니고 그걸 분별할 줄 알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한번 자격증 따면 영원히 교사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들을 기왕에 우리가 월급 주는 거, 기왕에 방학 1년에 한 2달씩 여름, 겨울 하겠죠. 하죠. 많이 하지만 한 일주일씩이라도 좋은 인성 프로그램에 초청을 해서 인성교육설이 요즘에 엄청하대. 장관 나와가지고 인성교육이라는 말로 인성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시간을 보충하고 자금을 지원해주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뭘 가르치느냐 이게. 인성교육 가지고 빨간 볼펜 보여주느냐 까만 펜 보여주느냐가 이게 달라요. 무슨 교재를 쓰느냐 하는 거죠. 무슨 교재를 가지고 어떤 교사가 또 이런 박사면 제일인 줄 알고 교사면 제일인 줄 알고 미국 박사 무슨 박사 그러는데 박사는 지식이에요. 인성은 박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르치지 말고 그 인성을 가르치는 그런 이런 거 고민합니다.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는 인성학당 아니에요. 얼마나 인성을 생각하는가. 인성을 생각해보니까 제가 쓴 책이 6권 이번에 인성 건방지게도 인성 지침서라고 해서 출판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6권이. 근데 인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효죠, 효. 마음 다스리기죠. 마음 성장시키기죠. 마음을 인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너에게 내가 좋고 나에게 내가 좋고. 이제 관계하게 어찌 보면 사람 사는 관계. 자연에도 적응하고 물과 공기와 바람을 봐도 참 감사하는. 그래서 그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아이고 애기네. 예뻐. 성장 중이야.
또 교사가 30살, 28살짜리가 후려쳤다. 아이고, 요 부분에 아직 요지에 아직 덜 되는구나. 요것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단 치고 징역 보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사가 안 나타나 그렇지 많이 있어요. 1000명일지도 몰라요. 앞으로 제2, 제3의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말을 어떤 자금을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게 제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세종인성학당이거든요. 이 방에서 그간에 뭐 글짓기 KMC 글방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어린이 교육 뉴스, 가정 뉴스, 또 영어 뉴스 여기 이 방이요. 이 배경이 굉장히 우리 KMC TV에서 많이 사용되던 건데 토요일이면 이 방에 10명 뭐 11명 이렇게 사람이 더 늘다 보니까 도저히 뭐 이 방에 이제 발을 다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원룸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방을 안 씁니다. 오늘부터 이제 세종인성학당, 예, 세종시 우리가 그리로 가요. 이 방을 떠나면서 우리 아이들이나 현기는 인성에 대해서 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인성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린이 정신근육 튼튼 어정근 토크쇼도 했고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똑똑한 것인가 우리는 상위 인지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착하여라 99점 받으라 공부 잘해라 인성에서 99점은 1점이다. 거기서부터 다시 세계인의 우수한 지식을 가지고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리로 갑니다. 이 방은 이제 제가 새벽 종치는 방으로 그렇게 사용이 될 거고요. 이제는 겨울이라 그 학당이 넓어서 좀 춥겠지만 도저히 사람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많이 이제 거길 단장도 해야 돼요. 이래서 이런 서재를 그리로 옮겨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촬영장으로 어린이 인성 저희는 그 어린이만 오는 학생은 받질 않아요. 부모가 시간이 없는 사람은 세종인성학당에도 못 보내. 왜? 어린이가 배워봐야 부모가 모르면은 배운 것이 제대로 앙금이 가라앉아서 굳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씨를 심는 인성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씨앗이라도 많이 못 가르치니까. 그리고 이게 애들이 돈 받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유료 사이트도 아니고 유료 학당도 아니에요. 아이들에게서 교육비라고 1원도 내가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 부모가 아이고 고생하신다고 팁을 주는 부모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넉넉하지 않은 부모들이다 그거죠. 나는 부자도 상관없고 부자면 뭐합니까? 부자라고 내가 그거 돈 받을 거요. 팔자로 묻힐 거요. 아니거든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천하가 대한민국이 지구촌 사람 살기 좋은 세상 어린이 성장 환경이 아주 양질이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데 있어서 저의 작은 마음이 씨앗이 되고 그래서 움트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기르는 부모님들 행운을 빕니다.